네, 자 떠오르는 이슈에 맞게 종목을 탐구해보는 순서입니다. 자 오늘은 KB증권 영업부 금융센터의 손종훈 과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 이제 종목 소개를 해주셨다면 오늘은 좀 다른 주제로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컨택트의 기환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네, 네. 최근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투자 유동성이 좀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엄청난 속도로 지금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어떤 한 가지 종목에 한정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기보다는 지금 최근에 컨택트 주들이 조금 유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주도주였던 언택트와 지금 비주도주였던 컨택트 간의 순환매를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언택트 그리고 컨택트 간의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동안 못 올랐던 컨택트 종목들, 여행, 항공 이런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고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큰 그림부터 좀 짚어보고 갈까요? 네. 네. 일단 큰 그림에서 현재 증시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저희가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네.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큰 그림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범위를 좁혀나가는 방법을 즐겨 쓰는데요. 우선 현재 인류 역사적인 그 부의 이동 측면을 좀 봐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뭐 철강왕 카네기라든가 석유왕 록펠러에서 현재는 1980년대 들어서 가정용 PC가 보급이 됐죠. 그때 이제 함께 나타난 빌 게이츠를 필두로 해서 현재는 제프 베조스 이 아마존 창업자죠. 그러한 사람들로 이제 대표되는 현상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이러한 스마트 혁명은 앞으로 5G, 6G, 뭐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등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이러한 주도주 흐름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스마트 혁명 시대 유망 섹터 지금 표에 나오는 것처럼 5G나 뭐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같은 업종군의 상승세는 지속할 것이다라고 봐주고 계신데, 자 그럼 좀 더 좁혀 보면서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볼까요? 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흔히 기술 혁명으로 네. 인류의 생활 패턴을 이제 변화시키는 콘트라티에프 파동이라고 합니다. 그보다 좀 좁혀보면 설비 투자 중심의 10년 주기설이죠. 주글라 파동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번 코로나가 오히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재택근무의 확산 등 이러한 이제 생활 패턴 자체에서 인류에게 일깨워준 점들이 곳곳에서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택트 미래 산업에 대한 설비 투자를 지금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도 각국 정부는 현재 리커버리 정책 사용에 있어서 유럽의 그린 뉴딜, 우리나라의 스마트 그린 뉴딜 등 미래 산업 투자 강화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코로나19로 인해 미국이 지금 막대한 재정 부양책을 쏟아 부었습니다. 달러 발행액 자체가 엄청나게 많아졌는데요. 이는 곧 미국 정부의 부채가 상당히 늘었음을 의미를 하고요. 이를 장기간에 걸쳐 부작용 없이 완화시키는 과제가 미국 재정 당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이제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달러의 강세와 약세를 번갈아 가면서 자신들의 패권 유지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또한 리쇼어링 정책이라고 해서 미국 국내로 지금 계속 이제 공장들을 이전시키는 것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수출에 대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달러 약세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간의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더라도 이번에는 달러 약세의 차례가 아닐까 강하게 의심하면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단은 시장의 유동성이 많은 가운데 뭐 정부 차원에서도 부채가 많은 상황이니까 미국도 계속해서 달러 약세를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지금 이렇게 컨택트로 좀 수급이 몰리는 현상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네, 네. 아시겠지만 올해 들어서 이제 코로나 네. 사태 이후 이제 증시 주도주로 이제 언택트 주도주가 확연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최근 들어 그 흐름이 다소간 바뀌고 있습니다. 그 하나증권 김일구 상무님의 이제 말씀을 빌리면 현재 상황은 어떠한 정상화와 장기 침체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 세 가지 케이스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현재는 사람들이 어떠한 정상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컨택트 주들에 대한 바이밸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는 그 근거로 일단은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첫째로 지금 현재 글로벌 2차 웨이브까지
코로나가 이제 지난 시점에서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감소세가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현재 비록 이제 트럼프의 주장이긴 하지만 10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좀 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사람들이 사실 코로나에 대해 좀 많이 지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관심도도 예전에 민감도도 좀 무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술집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 바글바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바탕을 기본으로 첫 번째 근거를 제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컨택트로 좀 수급이 몰리는 현상 첫 번째 원인으로 좀 코로나 확산세가 한풀 꺾이면서 또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컨택트, 경제 회복 기대감으로 컨택트 종목들이 오르고 있다라고 첫 번째 근거를 제시해 주셨고 두 번째 근거도 또 관련돼서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겠어요? 그렇죠.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 현재의 현상을 대변하는 이제 핵심 트리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상화에 대한 자신감이 투영되게 된 계기가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있습니다. 7월 말에 FOMC가 있었죠. 7월 파월 의장이 이제 여전히 이제 우리가 이제 든든하게 이제 뒷배를 자처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다소간의 진통이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정부양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결국 이것이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강한 점 그리고 현재 장기 국채가 이제 더 이제 상승을 하면서 네. 장단기 스프레드가 지금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경기 회복에 대한 투자자들의 자신감을 좀 더 덧붙여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네. 되면 정상화에 대한 기대로 민감주들 즉 컨택트 주들에 대한 매수 수급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한편으로 좀 전에 이제 금 가격 말씀이 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 가격을 이제 판단을 했을 때는 요거를 주로 봅니다. 이제 실질금리라고 하죠. 실질금리가 떨어지면 금 가격이 올라가고 실질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금 가격이 이제 좀 떨어지는 현상이 전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해서 그걸 많이 보거든요. 최근에 이제 국채금리 상승은 실질금리의 상승을 의미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익 실현 자극을 했다. 그 이면에는 물가체의 가격 결정 요인이 BEI라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이제 반영을 하는 건데요. 그림 보시면 코로나 이전보다 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국채 금리는 이제 상승을 하지 않았다가 이제 다시 상승하려고 하는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론적 뒷받침도 탄탄하게 지금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급이 컨택트로 몰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건 그런 컨택트 종목들 내에서 어떤 전략을 짜야 되고 지금 갖고 있는 언택트 종목들은 어떻게 하냐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저희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현재 큰 그림에서 이제 언택트 주도주의 세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살펴보시되 그동안 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주도주들이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국채금리 상승이 나오면서 컨택트주가 키 맞추기 한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이번에 사실 컨택트주들까지 한번 오르고 나면 이제 한 바퀴 도는 거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만약 언택트 주도주들이 이제 바통 터치를 받아서 오르지 않으면 살짝 큰 하락 변동성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쉬어가는 게 아니면 좀 예. 경계를 해볼 만하다. 그렇죠. 그 점도 꼭 경계를 하시라는 네. 말씀 드리면서 우리나라 컨택트 주들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컨택트 주들에 대한 전략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우리 증시가 좀 미국 발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보이듯이 미국 증시 상승 업종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우리나라 자체가 코스피 인덱스가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는 컨택트 주로 좀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한 패시브 바스켓에 들어있는 종목들 위주로 투자를 하시면 된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들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네. 탑5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패시브의 바스켓에 이제 속해서 이제 담겨서 이제 자금들이 이제 들어오겠지만 국내에서 또 팔려는 또 투자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 제거를 하면 현재 팔려는 사람이 조금 없으면서 공간이 비어 있고 또 바이 밸류의 현상에 이제 맞추는 컨택트 탑5로 저는
한국조선해양, 포스코, 신한지주, 현대건설, 대한항공을 뽑아왔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 주가 한 10% 정도 수익을 내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일단은 네. 그 정도 포트폴리오 전체의 이제 운용 관점에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편입을 해 주시면 이제 시장을 이제 그 호흡을 하는데 네.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이제 IT 소부장 중소형주라든가 제약바이오주, 기존 언택트 주도 대형주 등은 뭐 절대로 다 파시는 건 아니고요. 네. 비중은 일부 축소하면서 가면 맞게끔 이제 그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지금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넘어갔는데 다시 언택트가 주도주를 좀 받지 못한다면 시장을 약간은 경계해 볼 만하다라고 하시면서 그래도 언택트 종목들 중에서 5종목을 좀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아이디어 함께 짜봤고요. 손종훈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